안녕하세요, 홍성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미도파 백화점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서울 중심가인 소공동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고 청량리와 상계동에도 대형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이 백화점을 운영하던 그룹이 대농그룹입니다. 오늘 미도파 백화점으로 유명한 대농그룹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대농그룹이 몰락은 하나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창업회장인 박용학 회장이 일어나 대농그룹을 적대적으로 인수하려던 또 다른 기업들과 얽힌 소설 같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들도 모두 화제를 뿌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대농그룹이 흥망성쇠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농그룹을 얘기하려면 우선 창업회장인 박용학 회장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년 전 99세의 일기로 타계했을 때 많은 언론들은 그를 재계의 마당발, 섬유발전이 주역, 재계의 신사 등으로 추모했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다른 창업회장과 달리 풍요와 멋을 아는 멋쟁이 기업인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지금은 북한 땅이 되어버린 강원도 통천에서 1915년 태어납니다. 통천은 현대그룹 창업회장인 정주영 회장이 고향이기도 합니다. 정주영 회장하고는 술 친구를 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한때 창업회장들 사이에는 강원도 통천을 삼성 창업회장인 이병철 회장과 LG그룹 창업회장인 구인혜 회장이 태어난 경남 밀양과 빗대어 부자들이 태어나는 고장이라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박 회장은 해방 전 원산상고를 졸업하고 고향에서 잠시 사설 우체국장을 맡아 우체국을 경영하기도 했습니다. 월남하게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해방 후 서울 우편국에 돈을 받을 일이 있어 서울에 왔다가 소련군이 진주했다는 말을 듣고 영영 고향에 못 돌아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가 1945년 10월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서울에 눌러앉게 된 그는 광목 도매상을 차리고 사업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자본금은 서울 우편국에서 받은 돈하고 그 몇 달 뒤 가족들이 월남하면서 갖고 나온 돈으로 마련합니다. 나중엔 무역회사를 차려 비료 수입을 하기도 하는 등 사업이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1955년 대농그룹이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농산을 설립하면서였습니다. 수입을 주로 하던 그는 수출에 희망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는 수출을 주력으로 삼고 사업을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쟁력 있는 수출 품목은 방직물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방직회사를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쌍용그룹으로부터 금성방직과 태평방직을 인수하면서부터는 국내 면방직 업계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합니다. 여기서부터 대농그룹이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1969년에는 그 유명한 미도파 백화점을 인수해서 섬유업 중심에서 유통업으로 확대했습니다. 미도파는 1922년 일본 상인이 서울 명동에 세운 정자옥이라는 상호의 백화점으로 출발했는데 한국무역협회가 1954년 정자옥을 인수해 상호를 미도파로 바꿔 임대백화점으로 운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 회장이 이를 인수해서 대농그룹으로 편입시킨 것입니다. 이때부터 미도파는 한때 국내 3대 백화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잘 나가는 대농이었지만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사업이 계속해서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1970년대 중반 석유 파동 등으로 법정 관리에 처해지는 등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농은 알짜 부동산을 팔며 그 위기를 극복했고 그 뒤 코리아 헤럴드를 인수하는 등 언론 산업에도 진출합니다. 본인은 재계의 마당발이라 불릴 정도로 대외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과 한미경제협회 부회장을 등을 거치며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합니다. 1991년 민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무역협회 회장직을 맡습니다. 저는 무역협회 회장으로 있을 때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는 외아들인 박영일 회장에게 경영을 맡기고 본인은 명예회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박 회장이 한 얘기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사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사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결코 배신당하지 않는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농그룹이 몰락할 때 투서 한 장 없었고 직원들 중 창업회장을 욕하는 일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박 창업회장은 1989년 아들에게 회장직을 물려주고 명예회장으로 옮겨 앉습니다.
회장직을 맡은 이가 바로 박영일 회장입니다. 박영일 회장은 대농그룹 회장이라기보다 당시 탑 배우였던 안인숙 씨와 결혼했다고 해서 더 화제가 되었던 분입니다. 안인숙 씨는 1974년 그 유명한 별들이 고향에서 여주인공인 경아 역을 맡아 충무로의 신데렐라로 불렸던 여배우입니다. 그녀는 박 회장과 결혼한 뒤 충무로와 완전히 발을 끊고 재벌가 안방마님으로 눌러앉습니다. 박영일 회장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자마자 사업 다각화에 나섭니다. 여느 재벌 2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외 생산 기지를 적극 구축하는 등 해외에 주력하는 것을 시발로 백화점도 문어방식으로 확장했습니다. 서울 청량리와 상계동에 미도파 백화점이 들어섰고 춘천점까지 개설했습니다. 외식 사업과 편의점업에까지 진출합니다. 영자신문인 코리아 헤럴드를 인수했고 지금이 헤럴드 경제신문인 내외경제신문을 복관해서 언론사업에도 나섭니다. 그 뒤 대농 장투를 설립해 금융업과 자동차 부품 사업, 대농중공업을 인수해 중공업에 발을 들여놓는 등 거침없이 질주했습니다. 그러나 과하면 부족함보다 못하는 법입니다. 주력 사업인 면방직 사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재고자산은 늘어났고 동시에 만성적인 자금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대농그룹의 지배구조는 미도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미도파를 인수하면 그룹 전체를 소유할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미도파의 지분율은 상대적으로 오너일가의 소유분이 낮았습니다. 이때 한 기업으로부터 적대적 인수합병, 즉 M&A에 시달리게 됩니다. 미도파 그룹을 인수하려고 나선 기업은 다름 아닌 신동방그룹입니다. 신동방그룹은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씨가 사위로 가 있었던 그룹입니다. 당시 오너는 경기고와 서울 상대를 나온 신명수 회장이었습니다. 신 회장은 부친이 창업한 회사를 물려받은 2세 기업인입니다. 신동방그룹은 해표 식용유로 유명한 동방유량이 전신인 알짜 기업이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 신 회장 딸과 대통령 아들이 청와대 경내에서 결혼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 두 커플은 이혼으로 막을 내렸고 헤어지면서도 많은 뒷말을 남겼습니다. 신 회장은 노 대통령이 퇴임하고 비자금 사건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난 뒤 회사명을 신동방으로 바꿨습니다. 이 그룹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뤄보겠습니다. 아무튼 신동방그룹은 홍콩과 합작법인인 증권사 동방페레그린을 통해 미도파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동방페레그린 증권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 유일하게 허가받은 증권사였습니다. 이 증권사 설립에 깊게 관여한 사람이 영국 배우인 윤석화 씨 남편인 김석희 씨입니다. 김석희 씨도 일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첫 부인이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누나인 이미경 씨입니다. 어쨌든 동방페레그린을 통해 미도파 주식을 집중 매집했습니다. 당시 박영일 회장의 지분율은 19% 조금 넘는 수치였습니다. 동방페레그린을 통해 주식이 대량 매수되자 대농에선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동방 측에서는 외국인이 사들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때 취재기자들 사이에는 검은머리 외국인, 즉 외국인을 빙자한 내국인들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지만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지분은 20% 묶여 있었기 때문에 동방페레그린 쪽에서는 20%가 넘는 주식은 성원그룹에 일부 넘겨 법을 비켜나갑니다. 이후 신동방 측에서는 신명수 회장의 형제기업인 고려사람까지 끌어들여 미도파 주식을 매수하면서 대농그룹은 거의 신동방으로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당시 재계에서도 대농그룹은 적대적 M&A로 경영권이 넘어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대농그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모두 끌어모아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섭니다. 당시 여론은 신동방 측이 아니라 대농 편이었습니다. 신동방 측에서 외국인을 끌어들여 멀쩡한 그룹을 인수하려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박용학 회장도 특유의 마당발 기질을 발휘합니다. 대기업과 은행들마저 움직였습니다. 특히 현대, 삼성 등 대그룹들이 적극적으로 대농그룹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전경련 차원에서 대농그룹을 돕게 되자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은 성원그룹이었습니다. 성원그룹은 신동방과의 이면 계약을 파기하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대농에 팔고 말았습니다.
성원그룹이 돌아서자 이제는 신동방 측에서 다급해졌습니다. 결국 신동방은 대농그룹과 화해를 요청했고 그 요청을 대농 측에서 받아들입니다. 조건은 공동 경영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농그룹 쟁탈전은 막을 내렸지만 그 후유증은 너무 컸습니다. 대농그룹은 미도파를 지키기 위한 자금 출혈이 너무 많았는지 1997년 5월 채권다금과 부도 협약 방지 협약을 체결하면서 대농그룹의 역사는 막을 내립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IMF 관리 체제에 놓이기 전 일입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그룹이 성원그룹입니다. 전윤수 회장이 창업한 회사로 이 회사는 성원건설이 주력이었습니다. 성원 아파트를 지은 성원건설이 모기업입니다. 대한종급을 인수하면서 금융업에 진출하고 그룹 틀을 갖춘 신능 재벌이었습니다. 성원그룹은 신동방과 손잡았다가 다시 대농 편을 드는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원 계열사인 대한종금에서 대농의 돈을 빌려줄 때 담보로 받았던 미도파가 보유하고 있던 외식업체인 코코스와 코리아 헤럴드 주식을 신동방 주식과 맞바꾸고 만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원은 동방 페레그린 주식을 받아 증권업에 진출했고 신동방은 코리아 헤럴드를 인수하는 형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원그룹도 IMF 구제금융 때 워크아웃에 들어갔다가 공중분해되고 맙니다. 결국 대농그룹이 먼저 공중분해됐고 대농그룹을 적대적 M&A에 나섰던 신동방그룹과 고려산업, 동방페레그린 증권, 성원그룹 모두 망하고 마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한 기업도 승자가 없는 결말이었습니다. 오늘 대농그룹 편을 들고 나온 것은 한때 재계 랭킹 30위까지 들었던 대농그룹이 왜 망했는지를 알려달라는 시청자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도팝의 과정으로 유명한 기업이 한 적대적 인수합병 세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할 뿐입니다. 대농그룹이 몰락에 대한 얘기는 우리나라 기업 몰락사에 또 다른 시사점을 안겨주었습니다. 경영사학자들이 논문으로 다룰 정도로 경영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요즘도 무슨 펀드니 자산운용이니 하면서 상장사를 인수한 뒤 껍데기를 만들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이민이 옵티머스니 하는 기업 사냥꾼들의 행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대농그룹을 먹으려다 그 해당 그룹은 공중분해되고 말았고 그를 인수하려던 기업들 역시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독이 든 성배를 들이킨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